조셉 머피 끌어당김의 기적, 오늘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앞에 이 기도문을 따로 읽어서 쇼스로도 올렸는데 오늘도 한번 읽어보고 다음 페이지 읽어볼게요. 제가 오늘서부터 며칠간은 여유로운 관계로 나는 마음속에 드는 소망이 내 안에 있는 우주의 섭리로부터 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주의 섭리께서는 내가 행복하길 원하십니다. 생명과 사랑, 진리, 아름다움은 나를 위한 우주의 뜻입니다. 나는 정신적으로 선을 받아들입니다. 나는 우주의 섭리가 흐르는 완벽한 통로가 됩니다. 우주의 섭리는 나를 통해 당신을 표현합니다. 나는 모든 방면에서 우주의 인도를 받습니다. 언제나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합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합니다. 나의 마음은 우주의 마음의 일부이고 언제나 우주의 지혜와 지성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우주의 아이디어는 완벽한 순서로 내 마음속에 펼쳐집니다. 나는 언제나 안정되고 균형이 잡혀 있으며 고요하고 침착합니다. 왜냐하면 무한한 지성께서는 필요한 모든 상황에 늘 완벽한 해결책을 보여주시리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한한 지성께서 이끌어 주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신성하게 활동적이고 창조적입니다. 우주의 리듬을 감지하고 느낍니다. 사랑이 담긴 말을 속삭이는 우주의 선율이 들립니다. 그리고 다음 단원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습관적으로 활력을 얻는 영양의 법칙. 영양의 법칙에 따라 질 좋은 음식을 먹고 완벽히 균형 잡힌 식습관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그들도 궤양과 암, 관절염을 비롯한 파괴적이고 퇴행성 질환을 앓는다. 사고방식은 경험과 조건, 사건이라는 음식을 먹는다. 사고방식은 경험과 조건, 사건이라는 음식을 먹는데요. 습관적인 사고는 현재 조건을 유지하도록 영양분을 공급한다. 두려움과 걱정, 비관적인 판단, 분노와 증오를 안고 사는 것은 질병과 낙담, 실패, 불행이라는 음식을 먹는 것과 다름이 없다. 모든 생물은 먹이를 따른다. 탐험가와 과학자에 따르면 식량이 없는 곳에 동물은 살지 않는다고 한다. 먹는 것이 풍성한 곳에 생명이 충분하다. 부정적인 음식, 즉 질병과 결핍, 고난으로 마음을 채우면 삶이 괴로워진다. 생물은 먹이를 따르기 때문이다.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걱정, 비판적인 사고, 분노와 증오를 안고 사는 것은 질병과 낙담, 실패와 불행이라는 음식을 먹는 것과 다름이 없다. 모든 종교서적에 공통적으로 나와 있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시나요? 거기 보면 성경에도 있고 두려워하지 말라 라는 말이래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으로 인해서 내가 경직돼 있고 두려움으로 인해서 뭔가를 도전하지 않고 뭐 이러는 것은 내 인생의 모든 기회들이 오히려 없어지는 것 같아요. 내 나이를 먹으면 두려워지죠. 더 두려워지죠. 실패해도 다시 회복될 가능성이 쉽지 않기 때문에 나이를 먹으면 더 두려움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먹을 것이 풍성한 곳에 생명이 충만하다. 부정적인 음식, 즉 질병과 결핍, 고난으로 마음을 채우면 삶이 괴로워진다. 생물은 먹이를 따르기 때문이다. 몸은 내가 섭취한 것의 결정체라는 말을 들어봤을 것이다. 이 말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진실이다. 나는 심리적, 영적으로 섭취한 것의 결정체이다. 친절, 사랑, 친절, 낙관, 기쁨, 선의를 먹으면 건강, 기쁨, 행복, 성공이라는 결과가 있을 것이다.
이런 음식을 많이 먹고 정신적으로 흡수하고 소화한다면 이와 비슷한 일과 경험을 끌어당기고 경험할 것이다.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적대시한다면 내가 몸으로 먹는 건강한 음식이 독으로 변할 수 있다. 선한 마음으로 기쁘고 감사하게 식탁 위에 음식을 먹는다면 음식은 아름다움과 활력, 건전함, 힘으로 변할 것이다. 내가 먹는 빵이나 고기는 나의 살과 피가 된다. 그게 바로 내 몸은 내가 섭취한 것의 결정체라는 말에 담긴 의미이다. 음식은 우리의 몸에 매우 중요하다. 의학적 연구원은 과도한 지방의 위험성을 지적한다. 몸에 지방이 너무 많으면 심장, 폐, 간, 신장 등 주요 기관이 효율적으로 기능하는 걸 막는다. 특정한 비타민과 화학 물질이 부족하면 많은 신체적, 정신적 질환이 생긴다. 예를 들어 비타민 B가 부족하면 여러 군데 신경염이 발생해 근육이 약해지는 각기병이 생긴다. 또한 임산부는 칼슘을 충분히 섭취해야 한다는 건 잘 알려진 사실이다. 비타민 A가 부족하면 눈에 안 좋은 영향이 있고 충분한 양의 단백질은 신체의 안녕에 필수적이다. 어떤 음식을 섭취하느냐에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정신적이고 영양적 식습관이다. 영양에 관한 훌륭한 책을 쓴 도널드라는 남성이 있었다. 책은 과학적이고 탄탄한 정보를 담고 있었다. 하지만 저자 자신은 급성궤양을 앓았다. 주치의는 항생제를 투여하고 식이요법을 따르게 하여 그의 병을 치료하려 했지만 궤양은 악화되기만 했다. 도널드는 나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다. 나는 도널드에게 이렇게 물었다. 혹시 정신과 감정이 궤양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해 본 적 없나요? 연관이 있다고요? 전혀요. 그런데 한 가지 드릴 건 있네요. 신문이나 뉴스를 볼 때면 매번 격렬한 통증을 느낍니다.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뉴스들은 모두 고통과 범죄, 불의, 비인도적인 행위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뉴스를 보면 화가 납니다. 매일 두어 시간씩 의회와 정부의 의견을 써서 서신이나 이메일을 보냅니다. 엄청 의협적이고 도덕적이시고 선도적이신 분이네요. 정부나 의회의 정책을 높이 평가하지 않는 것 같군요. 그런 편지를 분노에 찬 메시지라고 불러도 되겠습니까? 당연하죠. 분노하는 것마다 정당한 이유가 있어요. 그 분노 하나하나가 병을 일으키는데도요. 아시다시피 내면에 부정적인 에너지가 쌓이면 그 부정적인 에너지를 아무리 외부로 발산한다 할지라도 영향이 있습니다. 위궤양이 낫고 싶다면 정신과 감정의 식습관을 바꿔야 합니다. 이야기가 끝날 무렵 그는 새로운 마음가짐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하루 종일 떠오르는 모든 부정적인 인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저는 뉴스와 선전 비판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발언을 하거나 부정적인 반응이 들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부정적으로 반응하거나 복수를 하고 싶을 때 나는 즉시 멈추고 당신에게 단호하게 화건할 것입니다. 우주의 섭리께서는 지금 나를 통해 생각하고 말씀하고 행동하십니다. 우주의 평화의 강은 나의 마음과 가슴에 넘쳐 흐릅니다. 나는 나의 목표, 즉 평화와 조화와 하나가 됩니다. 새롭게 반응하는 방식이 습관화되면서 그는 사랑과 평화의 빵을 먹기 시작했고 궤양은 짧은 시간에 많이 호전되었다. 이건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특히 저희 딸내미 같은 경우에 굉장히 그러니까 해월의 수왕자거든요. 임수. 토생금 금생수가 잘 돼요. 다만 좀 화가 약하기는 하는데 본인이 활동하는 거가 그러니까 화가 약하니까 활동을 많이 안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주변에서 많이 도와줘요. 그리고 지적인 능력은 굉장히 하나 배워서 그걸 응용하는 능력도 빠르고 그리고 한번 들어간 거는 밖으로 잘 안 나와요. 목이 약하기 때문에 밖으로 배출하는 게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특화되어 있는 친구인데, 같이 일을 하거나 하는 동료들이나 공부를 같이 하는 친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부정적인 에너지를 많이 내뿜거나 자기가 봤을 때 진짜로 답답할 정도로 그 도덕심이나 이런 게 좀 약한 친구나 이런 거를 보면 의협심이 굉장히 관항해요. 편관이 왕하거든요. 그러니까 도덕적인 기준이 굉장히 높고 그걸 참지 못해요. 근데 이제 그거가 이제 개선이 안 되거나 그 자기가 바라는 바대로 옆에 사람들에게 조언을 하는데도 이루어지지 않거나 이러면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는데, 그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이 친구는 살이 쪄요. 굉장히 많이 아파요. 그리고 그러니까 본인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음으로 인해서 자기 몸이 막 그 붓는 거죠. 그래갖고 수분량이 몸에 많아지고 막 이러면서 그 저기 갑상선 질환이나 그러니까 있는 분들처럼 이렇게 팅팅 부으면서 피로감도 많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궤양이나 이런 거는 이런 친구들이 되게 많고, 저 같은 경우에도 되게 그러니까 이게 한쪽으로 치우친 사주들이 특히 그러는 것 같고, 편관이 있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이런 스트레스나 이런 거에 민감하고, 그 민감한 스트레스로 인한 반응을 밖으로 제대로 툭툭 털어내질 못하고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그러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내가 부정적으로 사람을 판단함으로 인해서 부정 에너지가 더 많이 늘어나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정은 부정을 자꾸만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본인한테도 운의 흐름에도 별로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 자신도 못 바꾸기 때문에 타인을 바꿀 수 없어요. 그러니까 수용하는 자세가 중요하고, 이걸 내가 바꿀 수 있다는 오만을 버려야 됩니다. 정신적으로 영적인 식습관, 정신적이고 영적인 식습관, 원망, 나쁜 감정, 냉소 또는 분노와 같은 부정적인 생각을 마음속에 품거나 담아서는 안 된다. 의사와 과학자들에 따르면 몸은 11개월마다 다시 태어난다고 한다. 이게 사람마다 되게 이게 다른가요? 개월수나 뭐 이런 게? 한마디로 언제나 새로운 세포를 만들고 있다. 만약 마음을 영원한 진리와 삶의 영적인 가치로 채운다면 뇌는 신경계를 매개체로 하여 온몸에 영적인 진동을 보낼 것이다. 번영하고 번창하려면 특별한 정신적 영적인 식단이 필요하다. 감각기관에는 시각, 청각을 비롯한 잡다한 음식을 가리지 않고 매일 쏟아져 들어온다. 그쵸? 요즘엔 더군다나 유튜브나 이런 것들이 너무 넘쳐나서 지적인 게 너무 많이 들어오기는 해요. 이렇게 들어오는 음식 대부분은 맛이 없다. 유한한 지성에게 주의를 기울이고 진리를 배우는 법을 배워야 한다. 감정을 담아 다음과 같이 화가 나라. 지금 우주의 섭리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주의 사랑이 제 영혼을 가득 채우고 무한한 지성께서 영감을 주시며 삶의 길을 밝혀주십니다. 사랑과 선한 의지를 모두에게 발산합니다. 언제나 영적인 법과 질서가 나의 삶을 지배합니다.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지금 우주의 섭리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주의 사랑이 제 영혼을 가득 채우고 무한한 지성께서 영혼을 주시며 삶의 길을 밝혀주십니다. 사랑과 선한 의지를 모두에게 발산합니다. 언제나 영적인 법과 질서가 나의 삶을 지배합니다. 이 기도는 나의 마음과 영혼을 살찌우는 훌륭한 식단이다. 이런 기도를 하는 습관을 들이면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로몰라는 샌프란시스코 행사 후 나에게 말을 걸었다. 정신요법에 관한 책을 수없이 읽었어요. 정신적인 치유를 주제로 기사까지 썼죠.
하지만 제 만성 대장염을 치료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야기를 나누면서 로몰라가 잠재의식의 치유력에 대해 읽은 내용을 곰곰이 되새기거나 현실에 반영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니 앞선 내용이 잠재의식의 일부가 될 리도 만무했다. 로몰라는 전 세계에 존재하는 여러 종교에 관해 탐구했고 영감을 주는 책을 수도 없이 읽었다. 저희죠. 또한 숫자 점과 점성술을 공부했으며 모든 새롭고 기이한 사이비 종교의 창립 회원인 것처럼 보였다. 삶은 뒤죽박죽이었고 혼란스러웠다. 그래요. 너무 많이 아는 것도 문제예요. 영적인 탐구 활동은 정신적이고 감정적인 갈피를 못 잡게 했다. 나는 로몰라에게 영원한 진리를 택하라고 권했다. 우주의 섭리와 같은 마음의 고귀한 피난처를 택하라고 했다. 이러한 영적 기준에 맞지 않는 것은 모두 자신의 마음, 즉 무한한 지성의 집에 적합하지 않으니 명확하게 거부하라고 했다. 그녀는 매일 다음과 같은 기도를 묵상했다. 나의 은밀한 곳에 무한자가 거합니다. 그곳은 바로 나의 마음입니다. 내가 품은 생각은 조화, 평화, 선의에 부합합니다. 내 마음은 행복과 기쁨, 깊은 안정감이 머무는 곳입니다.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모든 생각은 기쁨과 평화, 전반적인 안녕에 이바지합니다. 나는 좋은 대인관계와 사랑, 하나 되는 분위기 속에서 살아가고 움직이고 존재합니다. 내 마음속에 거하는 사람들은 모두 무한한 지성의 자녀입니다. 나는 가족과 모든 인류와 함께 마음의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나에게 바라는 것을 똑같이 모두에게 바랍니다. 나는 지금 무한한 지성의 집에 살고 있습니다. 평화와 행복을 주장합니다. 나는 무한한 지성의 집에서 영원히 삽니다. 우주의 섭리에 대한 지식이 점차 로몰라의 머리에서 마음으로 옮겨갔다. 그리고 만성 대장염은 사라졌다. 이게 너무 많이 배운 사람들이 이게 있는 것 같아요. 정신적 이미지가 치유를 일으킨다. 집 밖으로 나오지 않는 남성을 만나러 간 적이 있다. 그의 이름은 엘이었는데 거리는 물론 건물의 로비에도 나오지 못한 채 집 안에서만 머물러 있었다. 집을 떠날 때마다 자신에게 일어날 수 있는 끔찍한 일들을 상상했다. 실신할 듯 어지러웠다. 그런 상태를 광장 공포증이라고 하는데 엘은 유년기부터 이 공포증을 겪었다. 5살 때 그는 집에서 멀리 떨어진 숲속에서 길을 잃고 몇 시간 동안 헤맸다. 당시의 기억과 불안이 아직도 잠재의식에 도사리고 있었다. 그럴 수 있을 것 같네요. 5살 정도면 우리나라 나이로면 7살인데 7살짜리가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엘은 자신의 상상력을 올바르게 사용함으로써 자유로워졌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 이런 그 공포증이나 우울증이나 뭐 이런 거 있는 그 밀실 공포증 뭐 그 이런 것들이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마음이 여리고 착하고 그리고 또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들이 많죠. 엘은 자신의 상상력을 올바르게 사용함으로써 자유로워졌다. 내 제안에 따라 하루에 약 10분씩 3번씩 버스를 타고 공원에서 책을 읽고 가게에 가고 도서관에 들어가고 식료품을 사고 친구들을 만나는 상상을 했다. 그리고 상상은 실제처럼 느끼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이처럼 상상력이 좋은 친구들이 이라니까요. 이러한 건설적인 이미지가 점차 잠재의식의 깊은 층을 통과했고 수년 동안 잠재의식 깊이 매몰되어 있던 두려움의 패턴을 지웠다. 그가 상상하고 진짜라고 느꼈던 것이 실현되었다. 다음과 같이 자주 기도하면 우주의 섭리께 가까이 갈 수 있고 내가 먹는 모든 음식이 아름다움으로 변할 것이다.
내 안에 계시는 우주의 섭리를 최고로 인정합니다. 그분이 내려주신 축복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좋은 일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하며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무한한 지성께서 응답을 주십니다. 마음의 법칙과 성령의 길을 알고 있음에 매일 감사합니다. 감사는 먼저 마음을 움직이고 입을 열게 합니다. 희망찬 나의 마음은 내 안에 무한한 보물 창고를 열고 내 기도가 이루어지리라는 믿음을 보여줍니다. 내 안의 우주를 발견했음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무한자와 언제나 조화를 이룹니다. 그리고 우주의 섭리와 거룩한 임재를 묵상함으로써 생기는 기쁨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조셉 머피의 미라클 노트. 사고방식은 경험과 조건, 사건이란 음식을 먹는다. 모든 생명은 먹이를 따른다. 부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지면 질병, 고난, 괴로움이 따른다. 마음가짐은 곧 마음을 살찌우는 양식이기 때문이다. 나는 정신적, 영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의 결정체다.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음식을 들라. 감사하는 마음은 우주의 섭리와 가깝다. 감사하고 찬양하라. 어떤 음식을 섭취하느냐도 몸에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정신적이고 영적인 식습관이다. 오감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부정적인 인상을 정신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지금 시작하라. 11개월마다 몸은 다시 태어난다. 마음을 영원한 진리로 채우면 활기와 활력이 생긴다. 머리로 동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내가 의식적으로 받아들이는 진리를 잠재의식이 흡수하기 위해서는 그 진리의 감정을 이입해야 하고 진실로 느껴야 한다. 머릿속에 담긴 지식은 잠재의식에 통과되어야 한다. 그렇게 하면 머릿속의 지식이 마음속의 지식이 되어 기도는 응답받을 것이다. 왜곡되고 뒤틀린 상상력 때문에 두려움이 생긴다. 두려운 일을 하고 있다면 죽음이 두려워지는 건 당연하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